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게임 산업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게임 산업의 첫 번째 파트를 담당한 경영학부 한영주입니다. 먼저 한국 게임의 역사와 게임 산업의 전반적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e스포츠와 한국 게임 현황, 중국 게임 산업 흐름,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 및 상거래, 게임 산업 문제점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파트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플랫폼별 한국 게임의 역사와 게임 산업의 규모에 대해 설명드린 후 간단히 게임 장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게임 플랫폼은 PC, 모바일, 아케이드, 콘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은 대부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아케이드 게임은 오락실 등 특정한 장소에서 코인을 넣고 하는 게임, 콘솔 게임은 닌텐도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 기기를 이용한 게임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PC게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많지 않던 시절, 한국 정부는 1983년을 정보산업의 해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게임들이 선보였지만 국내에서 인기를 끄는 게임들은 모두 외국에서 개발된 것들이었습니다. 최초의 국산 컴퓨터 게임은 1987년 저작권 법이 시행되면서 상업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애플2 컴퓨터용 신검의 전설입니다. 그 뒤로 형제의 모험과 왕의 계곡 각각 MSX 컴퓨터용, IBM 컴퓨터용으로 최초로 개발된 게임들입니다. 이 세 게임 모두 외국의 게임 요소들을 모방한 게임이었지만 몇몇 동아리를 위주로 게임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때의 일이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 세 게임들이 최초의 컴퓨터 게임이었다면 최초의 온라인 컴퓨터 게임은 1994년 머드게임 주라기 공원을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머드게임이란 텍스트 기반의 게임을 의미합니다. 주라기 공원은 PC 통신 시절 분당 20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니아층을 형성할 만큼 인기를 끌었고 이를 기점으로 당군의 땅이나 퇴마 요새 같은 머드게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후 1996년에는 버드게임의 그래픽을 입힌 머그게임 바람의 나라가 넥슨에 의해 정식으로 서비스됐습니다. 머드게임이 일부 매니아층에서만 향유되던 온라인 게임이었다면 그래픽이 가미된 바람의 나라는 게임을 잘 모르는 일반 대중에게 온라인 게임이라는 개념을 각인시킨 게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화를 토대로 한 이 게임은 현재까지도 서비스 중입니다. 1998년 9월에는 NC소프트의 리니지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한 팔방향 조작, 그래픽 등 기존 게임에 비해 획기적인 게임 완성도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특징으로 했던 리니지는 인터넷 회선의 확산과 더불어 급속히 퍼지며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동시 접속자 수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바람의 나라가 일반 대중에게 온라인 게임을 각인시켰다면 리니지는 온라인 게임의 전성기를 본격적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발매된 스타크래프트는 리니지와 함께 한국의 PC방 문화를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주로 1대1로 상대방과 실시간 전투를 벌이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고속 인터넷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PC방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 발매된 포트리스2는 출시 후 3년 만에 회원 1000만 명을 달성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포트리스는 당시 유저 개인 계정에게 과금하는 대신 유저들은 무료, 이 게임을 통해 수익을 얻는 PC방은 유료로 하는 PC방 유료화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익 구조는 현재까지 적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PC방에 대해 설명하자면 1998년 이후 전국적으로 3,000개에 불과했던 PC방은 2001년 2만 3천여 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의 인기와 함께 IMF로 직장을 잃었던 젊은 퇴직자들이 PC방 사업에 눈을 돌리면서 전국적으로 PC방 창업 붐이 일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IT 산업 육성 정책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발달한 것도 PC방 문화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00년대 초에는 국내 최초의 게임 포털을 표방한 한 게임이 설립되었습니다. 고스톱, 포커 등의 카드류 게임이나 퍼즐 게임들은 20, 30대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였고 설립 5개월 만에 300만의 회원을 확보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시장이 커진 PC게임 시장은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되면서도
한국 게임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넥슨, NC, 넷마블이라는 게임 대기업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흔히 어렸을 적 자주 했던 게임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바일 게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삼성전자가 국산 최초 휴대폰을 출시한 이후 점점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휴대폰 기반의 모바일 게임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모바일 게임의 유통구조는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로 다운로드 시 별도의 정보 이용료와 패킷 요금이 휴대폰 통신 요금으로 부과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최초 다운로드 이후 업데이트와 같은 서비스 관리 개념이 부족했던 시기였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1998년 국내 최초의 모바일 게임 기업인 컴투스와 2000년 말 설립된 게임빌이 양강 구도를 이루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2003년 출시된 삼국지 무한대전은 모바일 최초로 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이후 슈퍼액션 히어로, 미니게임 천국, 놈, 붕어빵 타이쿤, 프로야구 시리즈 등 캐주얼한 게임들을 중심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한국에 상륙한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모바일 게임 유통 구조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기존 통신사와 단말기 중심의 구조에서 앱스토어 기반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 스마트폰 게임은 무료 게임과 인앱 결제 방식이 보편화됩니다. 또한 한국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0년대 초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등장으로 카카오톡과 연동해야만 플레이할 수 있는 애니팡과 같은 카카오 게임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경쟁을 부추기는 소셜게임 방식이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카카오는 런칭 이후 계속 적자였으나 2012년 7월 오픈한 카카오 게임으로 인해 카카오는 당해 9월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이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단말기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 이전보다 그래픽적으로 우수한 게임들을 출시하게 되고 한국은 MMORPG형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시장이 커지면서 모바일 게임 마케팅에 TV 광고나 인터넷 동영상 광고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모바일 게임을 하는 간단한 캐주얼 모바일 게임들이 인기를 끕니다. 최근에는 리니지 모바일이나 메이플스토리 모바일, 검은 사막 모바일과 같이 기존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화하는 게임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전략적 팀 전투나 포트나이트와 같이 PC와 모바일이 같은 서버에서 실시간 연동 가능한 게임들도 현재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케이드 게임의 역사는 1980년대 갤러그의 인기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오락실이 생겨나면서 격투 게임인 철권과 EG2DJ, 펌프와 같은 리듬 게임이 열풍을 불게 됩니다. 그러나 스타크래프트의 인기, 아케이드 게임의 값싼 가격으로 인한 경영난과 함께 2000년에 전국적으로 25,000곳 이상 있던 오락실이 2003년에는 7,000여 곳으로 줄게 됩니다. 또한 바다 이야기 사건이 터지면서 오락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최근 오락실은 그래픽과 게임 기술 향상으로 인해 고퀄리티의 게임들을 즐길 수 있지만 높은 게임 기계 단가로 인해 좋은 사업성을 가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VR 아케이드 게임장이 2018년 기준 94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 게임장 매출은 평균 7,400만원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솔 게임은 TV에 연결하거나 자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즐기는 비디오 게임을 말합니다. 닌텐도나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이 콘솔 게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콘솔 게임의 점유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과 가정용 PC의 보급화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 PC 게임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꽤 가격대가 있었던 유료 콘솔 게임들보다 과거 불법 유통이 성행하던 시절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던 PC 게임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콘솔 시장 규모는 4년 새 3배 이상 성장할 만큼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게임을 무료로만 플레이한다는 과거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최근 출시된 배틀그라운드나 닌텐도 스위치의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게임 산업의 역사를 플랫폼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은 2019년 기준 하나 180조 원 규모입니다. 게임 전문 리서치 업체 뉴주에 따르면
세계 게임 시장은 매년 평균 8.1%의 기대 성장률을 보이며 아시아 게임 시장이 전체 게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계 게임 시장의 매출 규모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나며 중국의 경우 매년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 규모의 경우 부풀려서 발표되는 경우가 있어 미국과 비등한 게임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게임 시장은 모바일 게임 플랫폼이 가장 큰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성장 또한 기대됩니다. 한국 게임 시장의 경우 2018년 기준 약 14조 원 정도로 세계 4위의 규모이며 전반적으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중 PC게임의 경우 2018년 기준 13.9%의 점유율로 미국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콘솔과 아케이드 게임은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솔 게임 시장의 경우 아케이드 게임에 비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의 경우 스마트폰 출시 이후 PC게임 시장과의 격차가 점점 좁혀져 2017년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PC게임 시장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점유율 35.1%인 국내 PC게임 시장 매출에 비해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은 2018년 기준 6조 원대이며 점유율은 46.6%입니다. 그러나 PC방 운영 매출까지 포함한다면 아직까지는 PC게임의 점유율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장르의 경우 게임은 보시다시피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중 축약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장르들을 설명해보자면 RTS는 리얼타임 스트레이트지로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실시간 전략 게임을 의미합니다. FPS는 퍼스트 퍼슨 슈터로 1인칭 시점 슈팅 게임을 의미합니다. MMORPG는 매시블리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으로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을 의미하며 역할을 선택해 육성하는 대규모 온라인 게임입니다. MOBA와 AOS는 쉽게 말해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이 전장에 참여해 유저들과 대결을 벌이는 게임 장르입니다. 미국 게임 장르의 인기도의 경우 슈팅 게임, 액션 게임, 스포츠 게임, RPG 순으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콜 오브 듀티,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오버워치 등의 FPS가 현재 강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게임 장르의 경우 최근 PC방 점유율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전체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배틀그라운드나 서든어택, 오버워치 등 FPS 장르의 게임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정 게임의 점유율이 유독 높게 나타납니다. 구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게임을 하는 이유 중 성취 욕구를 해소하기 위함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타크래프트, 메이플스토리,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PC방 점유율 1위를 달성했던 게임들은 모두 한번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면 성취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장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